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개인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서 공식 선거운동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 유세, 방송 출연, 다양한 콘텐츠 출연 등으로 매일 국민들을 만나며 정책과 비전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몸은 좀 고되지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밤 10시가 아니라 아침 9시 이른 시간에 라이브 방송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많은 일정이 있지만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라이브를 켰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빨리 해야겠죠. 정말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천안함 사건 당시 함장이셨던 최원일 전 대령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함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정말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예, 정말 그때 많은 국민들이 비통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만으로 15년이 지나고, 그래서 사실 함장님은 그때의 트라우마가 평생 가시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보통 사람이 헤어지면은 예. 이렇게 잘 가라, 잘 있으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전 2년간 같이 했던 전우들과 한순간에 네. 작별을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네. 헤어진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트라우마라기보다는 많은 그리움과 또 비통함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에서는 함장이 최종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 하나하나가 사실 함장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고, 정말 그 안에서는 형처럼 아버지처럼 항상 모든 걸 이끄시는 분이었을 텐데, 그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또 무한 책임감이, 군인으로서의 무한 책임감이 항상 마음을 아프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안보 관련 강연이라든지 이런 활동들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벌써 전역한 지가 4년이 그렇죠. 지났습니다. 네. 21년 2월 말에 전역했는데, 저도 전역에서 일반인들의 삶을 살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천안함에 대해서 제가 군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잘못 알려진 진실이라든가 또 호도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고심 끝에 23년에 사단법인을 설립을 네. 했습니다. 국가보훈부로부터 승인받아서 해서 거기서 천안함 피격 사건 바로 알리기, 그리고 부상당한 우리 전우들 돕기라든가 또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분들 지원을 돕고 있고, 또 안보 강연, 견학 이렇게 이함대 가서 직접 네. 시민들을 모시고 와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해드리는 이런 프로그램 등등 해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잊지 말자는 취지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4월 27일 날 군보호연대라는 단체가 네. 출범했는데요. 여기에는 또 보면 저희 대선 캠프에서 군 공약 자문하고 계시는 박경혜 전 공무수랑 함께 하시는데, 네. 어떤 단체라고 저희가 인지하면 될까요? 예, 저희가 실제 25년, 그 올해 지난달입니다. 네. 4월 27일 출범을 했는데, 이 군보호연대는 이름 그대로 군을 보호하고 군인의 명예,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 군가족들의 이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특히 정당한 명령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들의 질타와 또 국회에서의 그 질타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차지하고 국가를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하신 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아버지로, 남편으로, 또 자식으로서 정말 군인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다 존경하고 다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분들을 보호하고 또 군을 악마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로 해서 설립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저는 정책위원으로 예. 참가를 하고 우리 박경혜 소리도 정책위원으로 참가해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이게 지금 이 천안 폭침이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인식이라든지 대학생들 상대로 강연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분들은 한 4살, 5살 때 일인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실제와 좀 다르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날짜를 일단 연도를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희망을 본 게 장년청, 노년청보다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제 생각보다는 천안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진실에 가깝게 많이 알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도 서해수호의 날이나 여러 행사에 가서 또 유족들 뵙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 마음이 아플 때가 우리 윤청자 여사님 이렇게 해서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만이라도 어떻게든 교과서에 실어달라 뭐 이런 뭐 이미 팩트로 드러난 부분이니까 북한의 소행인 것만이라도 교과서에 실어달라는 요청을 이렇게 하시고 또 그럴 때마다 정권에 따라서 또 그리고 그럴 때마다 행사의 특성에 따라서 외면당하시기도 하고 각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히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그 부분은 교과서에 수록되는 부분은 계속 진전이 없는 거죠. 뭐 당연한 걸 당연시 여기지 못한 이런 분위기가 참 정말 처참했는데 네. 다행히 교과서에 일부 수록이 되는데 예. 전체적으로 수록은 안 된 거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고 기록한 내용도 애매한 이런 문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과거에 뭐 이순신 장군이나 아니면은 이런 역사 속의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일 위협하는 세력인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가지고 당당히 맞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젊은 세대에게 공감대를 살 수 있고 교훈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을 왜 이렇게 도외시할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북한 소행이라는 걸 믿지 못하고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음모론이라는 게 뭐 자침설부터 뭐 그 기뢰설 뭐 거기다가 뭐 이스라엘 잠수하면 별의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분들 지적 능력이 떨어졌는지 아니면은 망신 주고 흠집내기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유족이나 생존장병 입장에서는 누구 소행이냐부터 똑바로 말하는 게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장님께서 이재명 후보에게 예전에 한번 이 질문 하신 적 있잖아요. 누구 소행이냐고. 근데 매번 이걸 물어보실 때마다 어떤 심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좀. 네, 그 누구 소행인 걸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사건인데 예. 기억해 보시면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권이던 MB 정권에 대한 반대, 그런 무조건적인 그 불신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소행이면 우리가 통일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평화가 위협받는다. 이런 논리로 해서 그분들은 알면서도 뭐 자폭이라든가 자초라든가 이스라엘 잠수함 침몰을 이렇게 주장을 했고 특히나 당시 5.24 조치 대북 제재를 했습니다. 이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한 방법은 북한 소행이 아니고 자체 사고여야지 대북 제재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진영 간의 논리로 이렇게 15년이 지나니까 그때 당시 믿었던 분들은 아직도 믿고 있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냥 종교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도 겪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기리는데 가장 적극적인 곳이 저는 민주당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나라를 지키다가 사망한 46명에 대해서는 그 명예를 훼손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사실 이 46분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한 복무를 하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인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망신을 줄 수 있느냐 저는 아주 규탄하고요. 사실 또 과거에 정말 다시 상기시키기도 민망한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게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변인 자격으로 대변인이면 당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모욕을 주게 했단 말인데 제가 어쩌다 보니 정치하다 또 같은 화성시 안에 권칠승 의원과 바로 옆 동네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동탄 지역 그리고 권칠승 의원은 병점 뭐 이런 지역에 담당하는 국회의원인데 사실 이 발언에 대해 가지고 비공개로 이제 사과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명확하게 사과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개인적인 사과는 저도 받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과는 받았는데 제가 사과를 못 받아들인 이유는 네. 그분이 대변인이지만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당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님의 그 사과를 받고 싶었고 입장을 묻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제대로 한다는 의미로 5가지 정도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하신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민주당의 공식 입장 표명,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랑 면담하고 이재명 대표가 사과의 의미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차후에 이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전향적인 발언하신 분이 있어도 그 다음에 어떤 또 정치인 하나가 또 다른 말하고 이러면은 도돌이표가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 발언자가 생겼을 때 그 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겠다라는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민주당 인사들 전반적으로 이런 말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것, 그리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악의적으로 또 댓글 다는 것을 중지하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할 것, 이런 거였는데 사실 이게 받아들여진 게 있습니까 지금? 실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음모론이나 의혹 제기는 없어진 건 맞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저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이나 천하람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다 그 당의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입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도 하지 않고, 특히 지난 총선 때는 예. 천하람 의혹 제기나 음모론을 이렇게 제기하셨던 분들이 지금 국회에 계신데 지금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도 이제 갔지만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가 왔는데요. 그날 이재명 후보 직접 만나셨는데 천안함 피격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욕하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거의 없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은 지금도 있다는 얘기 비슷한 거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있다는 걸 아시고 계십니다. 계시지만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천안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지지자를 휩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지도자가 절도 있게 이거는 저를 믿으십시오. 이거는 잘못된 말이고, 천안함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제가 규정하기로 국가를 지키다 장병들이 산화한 케이스고 절대 어떤 음모론 같은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딱 그으면은 그 지지자들이 뭐라 하기가 참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는 본인은 뭐 지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믿을지 몰라도 은근히 그런 지지자들 행동에 대해서는 제약하면은 지지자들이 자기를 또 타박할까봐 그런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젊은 세대나 이런 쪽에서 이런 천안함에 대한 진실을 아는 사람 수가 늘어났는데 아직까지도 그럼 댓글이나 이런 쪽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제 무슨 내용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직까지 이스라엘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까? 오늘 이 라이브 방송에 그 게시판에 예고편을 봐도 예. 악플이 달려 있더라고요. 예. 뭐 경기에 실패하고 부하 다 죽인 놈이 왜 나왔냐? 너는 왜 아직 죽지 않느냐? 또 뭐 이런 부분들하고 거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국가 국민을 지키던 함장이고 배 승조원들이었는데 예. 이분들이 살아 돌아오니까 그 지켜주던 국민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없어져야 하는 우리 그렇죠. 병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굉장히 심각한 예. 문제고 사실 이게 지금 군 전반의 사기에도 영향을 준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미국의 그런 어쨌든 군 문화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 한 번씩 봤을 만한 것이 미국의 그 수송기에 그 한국 전쟁의 전몰자 유해라도 발굴되면은 다 성조기 엎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관을 이송하면은 현직 뭐 장성들이 하는 사람이 와서 맞이하고 그래서 또 가족에게 인도하고 격려를 붙이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이고, 이런 상위 군경이 있다 아니면은 뭐 전쟁 후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장병이 있다 그러면은 비행기에서는 당연히 옷을 보관해주고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그에 더불어서 지역사회에서는 다 격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기본적인 군인에 대한 예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가느냐. 저는 이런 건 굉장히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인터뷰하신 거 보면은 이 잠자다가 피격됐다 주장이나 이게 이런 게 북어뢰보다 더 충격이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다시 배를 타려던 부하들이 울면서 전화하고 그래서 결국 군복을 벗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정말 정말 글쎄요, 이게 인면수심 아닐까? 예,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그냥 그 사회에서 어떤 형사범죄 피해자나 아니면 이런 분들, 뭐 묻지마 피습당하고 이런 분들 있을 때 다들 그분들의 트라우마를 살펴야 되고 또 그분들 조롱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는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당장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피습을 당하셨고,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은 그런 걸 보면 본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볍게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3월 26일, 2010년 3월 26일 되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그 피격 이후에 함장님이 제일 늦게 이제 구조되시고 이암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결국 그때 대처하시던 과정 중에서 이 배 총책임자로서의 함장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마지막 구조가 이제 될 때 58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57명 그렇죠. 저 빼고. 근데 46명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옆에 있던 친구들 또 동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제 당번병 또 인원 보고를 해야 되는 말씀하신 윤청자 여사의 아들 행정장, 그리고 부상자를 치료해야 되는 의무장, 이런 분들 외에도 46명이 보이지가 않아서 저는 도저히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찾아보려고 저 혼자 남아 있었는데 대원들이 손에 끌려서 돌아갔는데 나중에 살아 돌아와서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냥 있을 걸 이렇게 왜 저희는 물리적으로 의뢰 이렇게 피격을 당했는데 살아 돌아와 보니까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심리적인 의뢰를 자꾸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너무 아팠고, 특히 먼저 간 부하들이 경계 실패해서 이렇게 잠자다가 당했다, 이런 부분들은 살아남은 장병들보다 돌아가신 전사한 전우들에 대한 심각한 그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아팠던 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은 물론 천안함이 다시 이제 위용이 있는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했지만 15년 전에 천안함이라는 그 함선에 경계 또는 탐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국에는 글쎄요, 경계를 실패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나? 저는 전혀 그렇다고 보지 않는 것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뢰 탐지나 아니면 뭐 미사일 방어 이런 것들이 그런 작전 중에서는 거의 다 개한 방어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그때는 PCC 천안함 같은 배를 만든 이유는 대간첩 작전. 북한은 고속의 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잡기 위해서 만들었지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만든 배는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수상함이 잠수함을 탐지하고 그를 방어해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 옛날에 우리가 2차 대전 때만 해도 보면 영화를 봐도 뭐 잠수함을 상대하기 위한 특수한 대형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에서 속도가 빠른 함정과 뭐 그 안에 그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함정과 여러 가지 복합한 조합으로 이제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동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런 작전을 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완전히 작전이 바뀌고 배가 잠수함을 잡는 이런 작전이 뭐 보안 관계상 제가 상세히 설명 못 드리지만 많이 바뀌고, 이렇게 장비 분야에서도 2중, 3중,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을 공격한 의뢰는 쉽게 말해 저주파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위에 단계의 주파수만 잡을 수 있는 장비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고, 이 자함의 수상함의 생존성을 보장하고 적 잠수함에 대한 공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작전, 쉽게 말해서 멀리서 대잠수함 미사일을 쏜다든가 아니면 비행기, 항공기가 가서 하는 작전,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천안함 피격 사건 같은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함장님이 징계의 대상이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징계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군의
당 담당자나 아니면은 최고 지휘관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굉장히 비겁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징계 유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징계 대상 자체가 좀 되지 않는다 보는데 이런 징계 유예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함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불명예가 이제 되는 것이 진급 누락이 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 나중에 이제 명예 진급하시고 퇴역하시긴 했지만은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저는 잘못한 판단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판단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건 오히려 민주당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보수 정권에서도 비겁함이 있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함장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납니다. 나는 정권도 보수 진보도 아니라 생존 장병의 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정치권에 본인의 어쨌든 불명예를 겪었지만 생존 장병에 대한 불명예나 이런 것들은 지휘관으로서 감내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당시에 뭐 조치를 잘못했다 이거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진보라는 뭐 보수 이런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당시 진보라는 분들은 저희들이 외면했습니다. 보수라는 분들은 이용을 했습니다. 네. 제가 기소유예, 징계유예라는 건 죄가 있는데 봐준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가 그 MB 정부인데 네. 계속 제가 무죄가 나오니까 강원도 이렇게 철책선을 뚫리면은 거기 있는 지휘관들이 다 징계잖아요. 근데 네. 함정이 징계가 안 나오지 않으니까 형사입건해서 피해자 신분으로 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혐의를 두 개를 받았는데 첫 번째가 제가 자기들이 이렇게 넣어준 구역을 벗어나겠다고 건의를 하지 않았다. 그건 건의할 수가 없거든요. 병상 상태인데. 예. 두 번째는 파도가 많이 쳤는데 빨리 달리지 않았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억울해서 변호사를 이렇게 선임하고 싶었고 항소를 하고 싶었지만 저는 당시에 부하들이 46명이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 살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묻어두고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수도 마찬가지 이제 내용을 모르고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 비겁함 그리고 또 결국에는 사실 그 당시 MB 정부가 그 다음엔 또 지방선거도 지고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곤란함에 빠져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비겁하고 소극적인 행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때 저는 그때 정치를 시작하기 전인데도 참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데 천안함에 대한 여러 가지 모욕이나 이런 것들은 잠잠해지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이걸 꼭 이용하는 사람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 대통령의 계엄과 결부지어가지고 천안함 사건을 재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천안함 폭침은 저는 어떤 연관성도 찾기 어려운데 사실 이건 듣고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번에 연관지은 건 뭐냐면 네. 백령도의 북파 공작원들이 지금 또 암약하고 있으면서 제2의 천안함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는 거기에 민주당 군 출신 의원 두 분이 나와서 같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보고 그 방송을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따졌습니다. 따지니까 자기는 동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민이 그 방송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 소위 수거 대상이라 표현됐던 저도 그 노상원 씨의 수첩에 보면 그렇게 수거 대상 표현돼 있던데 이 수거 대상으로 열거된 인사들을 백령도로 이송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해서 그걸 또 네. 폭침시키고 사람들 수장시키려고 했다는 위장하려고 건데 합니다. 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사실 저는 제가 수거 대상이 된 건 놀랍지만은 계획이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백령도로 수송한다는 거는 저를 만약에 체포한다 그러면 저를 뭐 정치범 비슷하게 이제 다루는 것일 텐데 저를 왜 전방으로 데려가지? 예, 그러니까 보통 정치범들은 뭐 후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계획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망상에 휩싸인 그런 노상원 씨의 얘기라 생각했는데 이걸 이제 김어준 씨는 물어가지고 사실 백령도라는 그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천안함과 엮었다? 저는 이거는 이분이 원래 음모론자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데 이때 사실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인지도가 높아지고 좀 유명해진 김병주 의원이 옆에 계셨는데, 이분도 육군 대장 출신인데 저는 이런 게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평소에는 뭐 육군 출신, 해군 출신 좀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를 위해서 일한 군인의 명예가 훼손될 때는 그게 육해공 나눠서 이렇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육군 대장 출신이면은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분이 그때 뭐 그러니까 별 3짜리 이제 지휘관들 다 자기 방송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후배들 챙기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저런 음모론에 대해 가지고는 탁 선을 긋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김병주 의원님이 좀 정파적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음모론 전파가 좀 그만되게 하려면은 천안함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건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또 한 거니까 전 명예훼손에 대해 가지고는 엄격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사실 생존 장병분들 결혼식도 가고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 보이는데요. 계속 우리가 언급한 트라우마, PTSD라고 하는 이 PTSD 장면들은 물론 함장님도 어느 정도 경험하고 계실 테고, 생존 장병들은 사실 끝없이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그 아픈 마음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것들이 떠오른다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PTSD라는 게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잘 아시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를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조용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방송이 나온다든가 음모론이 나온다든가 또 경계 실패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계속 이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후벼 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분들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이거는 우리 당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PTSD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을 자극적인 기사를 쓰면 조회수가 많이 나니까 자꾸 기사화하니까 밑에 악플을 이 조직적으로 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아까도 설명해 주시지만은 이게 서북도서 방어를 위해 가지고 사실 산화한 장병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 임무에 많은 장병들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함선들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거기에 투입되는 장병들이 지금 그 당시 천안함보다 나은 어떤 탐지 환경이나 작전 환경 속에서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그런 연계나 아니면 작전 교리라는 것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됩니까? 네, 훨씬 많이 개선이 되고 장비 분야, 교리 분야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특히 천안함 이름을 가진 신형 천안함이 나왔는데 그 배는 획기적인 대잠 작전 능력, 그리고 천안함이 없던 대공 방어 능력까지 다 갖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휘부의 이 책임이나 분야, 이 현장에서의 과감한 권한 위임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 계엄 사태를 보셨다시피 뭔가 나중에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과감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는 이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또 전술 토의를 통해서 모든 책임은 별이 내가 진다. 너희들은 목숨 걸고 싸워라. 이런 정신이나 이런 군 본연의 임무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조금 강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함장님께서 천안함은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끝으로 대선을 앞둔 만큼 저와 같은 대선을 뛰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정치권 국민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출연 제의를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대선 기간에 제가 보기엔 안보나 보훈에 대한 뚜렷한 공약이나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후보님께서 이런 활동을 하시고, 특히 제가 기억나는 거는
21년 6월에 제가 네. 거리에 나가서 네. 그때 당시 천안 제조사 한다는 걸 막으려고 시위할 때 오셔서 눈물을 네. 보이시고 예. 또 우리 유족 그 장례식장에 오셔가지고 네. 같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보훈이나 이런 안보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부분은 미국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라크전에서 병사가 하나 그렇죠. 한 명 전사해서 오면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대통령이 나가서 비 맞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렇게 장례를 집행을 해주시고 하는데 주관을 하는데 우리도 그런 문화가 하루 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도 천안함을 기억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6인의 먼저 간 전우들의 명예 그리고 남아있는 58명의 생존자를 포함한 우리 전체 군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제가 그 미약 하나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 그리고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정치하면서 많은 어떤 국민들에게 아픔을 줬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기리긴 하지만 특히 천안함 이라든지 아니면은 연평도 포격전 이런 사안들은 과거의 제1연평해전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저에게 좀 마음의 아픔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 그 당시에 사망한 그런 장병들의 세대가 저랑 비슷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천안함 복침 때 제가 병특으로 있으면서 그때 실제 동년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사망한 친구들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남긴 수많은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인터넷 게시판에서 알고 봤더니만은 정말 저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졌던 철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던 장병이 철도에 대한 내용을 남기고 간 것 그리고 또 뭐 연평도 포격전에서 서정우 화사 같은 경우 저랑 나이대 비슷하지만은 언젠가는 진짜 법학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는 정말 뭐 사시도 보고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일 텐데 그런 이루지 못한 것들을 제가 좀 생각하고 제가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 정치하면서 항상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제가 항상 가보면은 천안함 묘역이나 아니면은 연평도 포격전 이런 묘역에 가면 제가 눈물이 납니다 많이. 예, 그래서 그들이 다 못한 것까지 제가 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힘이 미약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천안함 그리고 나라를 지키다 산화한 그런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열심히 정치에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